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거부터 나오냐면 실제로 2021년도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분야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어, 보시면 선도국가로 도약한 뭐 대한민국 대전환 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이전에서 뭐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제 뉴딜 정책을 표방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항상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뭐 DNA다, 뭐 빅3다, 소부장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뭐 이런 부분이고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실제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정부 지원 자체도 거기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 거고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지금 이 분야랑 가장 저기 한 게 이제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 사람 투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 그래서 DNA 있죠. 그리고 똑똑한 뭐 나라, 그 탄소 중립해서 이제 뭐 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린 선도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해서 고용 관련된 부분들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뭐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리고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안정망 강화, 고용, 사회 안정망, 사람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일단은 뭐 DNA랑 소부장이랑 그리고 고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건 예산표이긴 한데요.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 벤처 분야인데요. 우리나라 창업 벤처 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 해서 뭐 신산업부나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뭐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나오죠. DNA, 빅3, 스타트업, 벤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약 뭐 천억 원 정도, 천억 원이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창업 준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혁신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창업 준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창업 초기는 창업하시고 3년 이내를 보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같은 경우는 3년에서 이제 7년 사이를 창업 도약 기간으로 보고 있고 혁신 성장 뭐 기간은 이제 보통 7년 이상, 10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뒤에도. 보통 우리가 창업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준들이 3년 이내, 그리고 3년에서 7년, 그리고 7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서 창업교육, 뭐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 같은 분들한테는 이제 사업화 비용을 1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뭐, 1,000억이 넘기는 하는데, 뭐, 1,500개 팀 내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다 보면은 주변에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네, 좀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또 뭐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1억 정도긴 한데 이 분야도 또 재밌는 건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000억이라는 돈이 크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해보실 만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에서 뭐 중기부, 교육부, 가기정통, 국방부 등 부처들은 뭐 창업 경진 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 금액은 뭐 21억 정도고 20개 팀 내외고요.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또 이제 정부에서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뭐 법무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인데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이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스스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라던가 뭐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라던가 이제 서류라던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법무사님한테 이제 맡기고도 하긴 하는데 요 부분은 스스로 비용 없이 실제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가 있는데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0이죠. 그래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통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창업을 하실 때의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를 주로 보고요. 그리고 뭐 고용지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으실 때는 청년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선 만 34세 이하로 봅니다. 네. 지원금 관련돼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것도 가산을 해주긴 하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실 때는 군대 갔다 온 거 가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년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 도약을 하는 기간, 창업 도약 시기가 보통 3년에서 7년을 보고 있고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모델 개선, 사업 아이템 고도화,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최대, 이거는 좀 금액이 크죠.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장 촉진 프로그램 최대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R&D 연계 최대 4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 분야에서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지라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일단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항상 들어가 보셔야 돼요. 네. 물론 뭐 항상 여기에 내가 계속 이거를 대표님들께서 보고 있기는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지들이 쭉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지금 현재 벤처 4대 강국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벤처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벤처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 뭐 공동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훈련, 그리고 일자리 지원,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 벤처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 관련된 정책 연구조사도 할 거고, 소셜벤처 육성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분들, 여성 창업자분들에 대해서 좀 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지고 뭐 엔젤 투자라던가 해외 투자 유치를 이제 기업들을 직접 연계를 해주겠다라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나 한국 엔젤 투자협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지가 올라올 거고요. 실제로 벤처 기업이면서 우리가 좀 뭐 투자를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해외에서 투자를 받고 싶다던가 엔젤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런 투자 연계 설명회라던가 포럼을 계속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저기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도 제조업을 좀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용이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금을 3년간 면제를 해준다 해서 뭐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3년 이내는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세제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막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대표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창업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창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벤처기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연구소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은 실제로 창업 초기에는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 자료는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보다 요거는 제가 편집한 부분들이에요. 강의 자료가. 그리고 이 내용들 관련돼서는 이제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원 세제 지원 세부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50% 감면을 해줍니다. 이거는 법인세 경우고요. 실제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소득세를 이렇게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서 18년도 5월 29일 이전 창업이냐 이후 창업이냐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청년 같은 경우 아까 청년 제가 39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년 창업 같은 경우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을 해줍니다.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는.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가 이렇게 돼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안에서는 몇 군데 빼고는 다 그냥 과밀 억제권역 내라고 보시면 돼요. 과밀 억제권역 바깥 같은 경우는 뭐 양주라던가 경도 광주라던가 뭐 그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파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 외인데 실제로 뭐 용인이라던가 뭐 인구들이 많은 뭐 일산 이런 쪽은 과밀 억제권역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이면서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실제로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세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뭐 굳이 이상한 방법들을 쓴다던가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3년간 75%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2년간 그 이후 2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중 고용 창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라서 최대 50%를 또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업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작년에 이제 청년을 한 명 고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뭐 창업기업
이런 식으로 생기업 창업기업은 올해 신설이 된 거고요.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그리고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실제로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네, 실제로 사업 초기 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업 후라고 보니까 뭐 1, 2년 차에는 실제로 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혜택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뭐 초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해부터라고 따지면 뭐 6년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뭐 부동산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강력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창업하시고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록세를 75%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뭐 벤처를 통해서도 이런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받을 수 있는데 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사실 뭐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작게는 3억, 5억에서 크게는 10억, 20억짜리를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득록세 부분 75% 하면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뭐 10억짜리만 해도 뭐 3, 4천, 4, 5천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제도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것처럼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또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게 좀 올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예전에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간이 유효기간이었고요. 보통 2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3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벤처기업 우대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벤처기업이 되셨을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그리고 개인이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 5년 이내에는 뭐 소득세라던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 게 있는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창업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취득 그해 당해를 포함해서 그 이후 4년 총 5년 동안 또 법인 소득세를 50%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창업 초기 1년, 2년은 그냥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창업 3년 됐을 때 벤처기업을 받으시면 그 이후 5년이기 때문에 최장 7년간 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신 밑에 개인이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엔젤 투자에 관련된 겁니다. 실제 우리 회사가 만약 벤처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벤처기업에 누구나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투자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개인과 회사 간의 거래로도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물론 이제 3년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최대는 본인 총 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절감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내가 만든 내 회사, 법인은 물론 인격이 분명히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만든 내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 대표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요. 이 보증 한도 확대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료도 뭐 감면받는 혜택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중소벤처기업 뭐 정책자금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한도가 우대되고, 매출 한도도 우대되고, 모든 벤처기업이 되시면 웬만한 금융기관에서 한도 우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쭉 혜택들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벤처기업의 변경 사항입니다. 실제로 현행은 실제 여러 가지 뭐 기보나 중진공 그리고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변경되는 거는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라고 해서 사단법인 벤처기업 협회로 요게 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 투자 유형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크게 그냥 세 가지라고 따지면 음, 벤처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보증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벤처를 우리가 확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뀌는 거는 보증 대출 유형이 폐지가 됩니다. 사실 벤처를 받기 위해서 중진공이라던가 기보 쪽에서도 일부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대출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따로 해서 혁신 성장 유형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해서 벤처기업을 확인해 주겠다, 벤처기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뭐 벤처 투자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투자자 유형이 조금 여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뭐 VC라던가 이쪽에서만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엑셀러레이터라던가 엔젤 투자 관련된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기업부서 연구소를 보유를 하고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되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업종마다 틀린데 총 매출액의 5%에서 10% 이상의 연구개발을 쓴 데만 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현행은 2년이었는데 변경되는 건 3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조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2월 11일 23시 59분까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기존 벤처 확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2일 12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벤처 바뀐 내용으로 벤처 확인 제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그 사전에 2월 11일 전에 재밌는 건 이때가 또 딱 설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확인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뀐 게 우리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뒤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시고 나서 최대 40일 정도 기간 안에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요. 좀 빠르면은 그냥 2주, 3주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늦는 경우에는 뭐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실사가 나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계속 디지털, 뭐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 성장,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계속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된 것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어마무시하게. 거의 1조가 좀 안 돼 9천억 정도 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쭉 내용들을 보시면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일자리 창출 촉진, 개발 기술 사업화, 미래 기술 육성 자금, 그리고 고성장 촉진 자금 쭉 나와 있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창업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고성장한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생산 기반 뭐 마련 지원이라던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은 지원을 해주고 우수 기술의 상품화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상 정책 자금은 우리나라에 7년이 넘어가면 좀 받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업의 기간을 뭐 예를 들어 창업의 기간을 정한다고 한다면 보통 그 7년 이내를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책 자금이라던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부족했는데 그나마 작년부터 조금 생긴 것들이 이제 3년에서 뭐 10년, 7년에서 10년 된 기업들도 뭐 기술이라든가 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혁신성장 지원 자금이라든가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서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그리고 뭐 수출 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약 지원금 해서 뭐 우리가 사업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 분야를 완전히 바꾼다던가 구조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뭐 재창업을 한다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많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긴급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코로나 피해 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있고요. 투용자 복합금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또 틀려진 것 중에 하나는 총액 목표제 방식으로 3조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분야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 분야들에 3조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 여성 사회적 경제 기업에다가 또 이만큼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한국판 뉴딜 정책, 요거는 시간이 되실 때 좀 양은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은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제 정부 부처 들어가시면은 직접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그걸 보고 나셔서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내 회사가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나가 아니라 이런 분야를 잘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디지털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죠. 올해 또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사업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액 목표제 방식으로 이렇게 3억 원을 공급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책자금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중진공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해주는 중진공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진공은 직접 대출이고요. 물론 대리 대출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라에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보증서가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자금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좀 제도를 완화했고요. 융자 제한 대상 및 융자 범위를 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숙박 및 음식업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뭐 숙박 음식업종은 거의 잘 대출이 안 됐는데 또 코로나 피해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제외, 창업 기반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가 소상공인의 기준이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 이제 내가 소상공인을 가야 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뭘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중진공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나?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하는 소상공인은요, 5인 이하, 그러니까 뭐 제조업, 그 다음에 광업, 뭐 운수업 이런 부분은 건설업 이런 부분은 10인 이하가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끔 헷갈리시는 게 소공인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공인은 소상공인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제외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보면 재밌는 거는 뭐 여기는 안 되고 소상공인 쪽으로 가보세요 라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재밌는 거는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기준 안에 들어가더라도 뭐 성장 기반 뭐 사업이라던가 그런 분야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를 또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사실상 이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부분이 가장 예산도 크고 우리가 보통 중진공에다가 신청을 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10년 이내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보통 거치기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업체당 잔액 기준은 뭐 60억 원 이내, 뭐 이렇게 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받는 기업들은 거의 본 적은 없고요. 실제로 뭐 기업 저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요 연초에는 많은 그 기업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예산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자금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도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5% 정도 가상금리가 붙고요. 업체당 잔액 기준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다고 뭐 7년이 지났는데 아무 기업이나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몇 가지 이제 제한 조건들이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뭐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뭐 업체라던가 해가지고 쭉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요 정책 자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것들, 재중소기업, 뭐 일시적 경영 기업, 그다음에 회생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그리고 고위험 집합금지 제한시설 운영기업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거의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뭐 작년 대비, 뭐 재작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용자 복합금융자금도 있는데요. 뭐 투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기 단계부터 도약 단계 해가지고 투용자 말 그대로 이게 투자랑 융자가 합쳐져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술성과 미래성장이 큰 기업을 실제로 중진국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또 뒤에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수출 유망 기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재밌는 거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는 내수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을 하고 싶다라는 기업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 고객분들은 또 많이 해보셨는데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중진공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경쟁률이 낮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내수기업, 뭐 수출 기업화, 그러니까 아직 우린 수출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수출을 할 예정이에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경쟁률도 낮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지원 분야에서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좀 실제로 그 전에 사전에 좀 찾아보셔야지 경쟁률이 좀 낮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종전이랑 이제 올해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이나 뭐 유선 상담을 했고요. 실제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사전 상담 예약을 하죠. 네. 일명 그 저기 아이돌 티켓 예매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전 상담 예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 유선 상담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보통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일단은 1월에 12월 23일부터 해서 한번 예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에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지금 끝난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2월 초 상담 예약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거의 다 전화로 일단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뭐 지역별로 조금씩 틀린데 거의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요청은 뭐 팩스나 이메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사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실사를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사를 나가는 대신에 대표님이 직접 중진공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비대면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근데 비대면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은 서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 융자 제외를 했었는데 한 개 기업도 신청 기회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한 개 기업이라는 건 이제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 1.0 미만 기업 등 융자 제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일단 신청 기회를 부여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접수 가능 여부 유선 확인이었는데 이건 사실상 중진공에서 딱 띄워놓지를 않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며칠, 일주일 이렇게 놓고 중간중간에 띄운다던가, 그리고 지역별로 언제 접수가 가능한지는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본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전화가 안 됩니다. 중진공이라던가 여러 중소기업 관련된 전화번호 1357 전화하시면 전화 통화도 힘들고요. 네, 실제로 잘 저기도 안 됐는데, 올해부터 바뀐 게 홈페이지에다가 딱 그 기간이랑 이런 걸 일괄적으로 다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가 편해졌고요. 기업별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서 금리 차등폭을 뭐 1% 내외로 뒀었는데 0.5%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신용보증 재단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재단 부분 이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라던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한다 해서 여기서도 이제 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뭐 소기업 소상공인된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8억까지 보증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뭐 신보나 기보에서 받고 그다음에 뭐 신용보증 재단을 가서 받고 하는 게 사실 한도가 따로따로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보, 기보 잔액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신보나 기보에서 이만큼 보증을 받았는데 이 한도가 뭐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만큼 받으실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뭐 재단에서 이만큼 받았는데 신보, 기보 가서 내 한도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또 재단에서 받은 한도만큼은 또 차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중진공이나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겹치진 않습니다. 한도는 겹치지 않는데 실제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던가 뭐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건 다 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기보 신보 가기가 조금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재단 쪽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고 뭐 각 지역별로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매출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고, 네, 보험이수통해서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시면 신청기업에 대해서 최고 100억 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납품을 했는데 저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던가 어쨌든 채무 불이행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이 큰 거라던가 아니면 좀 거래를 하시면서 불안한 부분들이 계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네, 중진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혜택들,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1월에 직접 대출이 아닌 대리 대출이 한번 실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대리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 대리대출은 항상 좀 늦게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산이 좀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도 신청한 첫날, 네, 9시 오픈을 해서 6시에 대리대출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이 좀 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일반 경영 안정자금, 뭐 특별 경영 안정자금, 성장 기반 자금, 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거의 좀 뭐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비슷해요, 실제로.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고 특별 경영 안정자금은 청년 고용 특별 자금 그리고 뭐 금융소외계층 지원 네, 계속 나오는 고용이죠. 그리고 성장 기반 자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진공에서도 성장 기반 자금이 있어요. 좀 이렇게 업력이 몇 년 이상 되면서 쭉 성장을 하는 기업들 관련된 가지고 또 예산이 배분됐고 실제로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설비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금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뭐 스마트, 네, DNA, 속부장, 고용, 청년, 창업 네,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을 한 데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도 틀려요. 이번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뭐 맥시멈 7천만 원이 한도였다고 하면 청년 고용자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억이었고요. 네, 그렇게 고용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계속 소리가 작다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제가 목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이 안에서도 지금 좀 크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자금들도 있고 이 안에서도 또 소공인 특화 자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 네,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고요. 어, 보통 성장 기반 자금이란 게 생겨서 중진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7년이 지난 기업들이라던가 7년에서 10년 사이의 기업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생겼는데 실제로 10년이 그러면 넘어가고 막 이런 기업들은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공인 특화 자금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소공인 특화 자금은 일단은 업력은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인원이 소상공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 소공인 안에 속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1년간 고용에 관련된 걸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실제로 여기서 소상공인 기준에서 인원수,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매년 12월 말 기준이 아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제 총 고용 인원을 놓고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12분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12분이 안 넘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해서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10인 미만 소공인 쭉 있고요. 성장 촉진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이 쭉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올해도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요. 기술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기술력에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진공이나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직접 통장으로 돈을 꽂아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기관들,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들은 보증서를 발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실제 주거래 은행이라던가 은행을 가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보전을 해주고 뭐 하기 때문에 이자가 아무래도 일반 은행 이율보다는 낮겠죠. 그리고 뭐 아까 그 전에 보셨던 소상공인 대리대출이라던가 뭐 중진공 대리대출에 관련된 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천서라 뭐 일종의 추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은 좀 대출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에요. 라는 이제 추천서를 받으시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결국에는 또 신용보증재단이라던가 아니면 신보라던가 기보를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것보다 그 추천서가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은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바탕으로 이런 기관, 보증기관을 가셔서 다시 또 보증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은행을 가셔야 합니다. 물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대출과 보증서 대출은 좀 틀리다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중점 지원 보증에 대해서 또 나오죠. DNA, 빅3, 스마트 제조 서비스,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혁신 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을 한다고 돼 있고요.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 AI, 그리고 뭐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추진 핵심 분야 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쭉 보시면은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요. 거기에 완전히 우리 업종 업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밑에 뭐 벤더사가 있을 수도 벤더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랑 연결된 걸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이거 아니어서 안 된다는 없습니다. 일반 자금도 충분히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좀 더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업종 업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그리고 창업전에서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이란 게 있고요. 기본은 어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들 100%, 뭐 보증료 60% 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7년 이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죠? 보통 7년 이내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맞춤형 창업, 뭐 청년 창업, 중장년 기술 경영자 창업, 뭐 마이스터 기술 창업 쭉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신보, 기보 같은 경우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들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진공이라던가 소진공, 뭐
재단 이런 데들은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좀 부족한 기업들, 네, 실제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너무 기업이 좋은 데들은 대출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한 부분들의 기업들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실제로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네, 창업부 7년 이내에 좀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벤처 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네. 또 벤처에 관련된 거 잠깐 또 말씀을 드린다면 벤처 기업이요. 우리가 엄청난 무슨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해야 벤처 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네,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을 벤처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은 벤처 기업의 혜택을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도 누구나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벤처 받아?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뭐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뭐 기술인재, 뭐 기술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뭐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뭐 네, 대학 출신이거나 연구기관 출신이거나 연구소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IP 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 사업화를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IP 가치 보증, 지식재산권, 네,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 특허를 평가를 해서 특허 평가를 한 걸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증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허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되는데 보통 뭐 특허 출원하고 보면 빠르면 네, 뭐 급행까지 하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우선 심사 뭐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보통 그냥 일반 심사인 경우는 거의 1년 반 네, 길게는 2년 가까이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특허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정부기관에서 모든 평가나 심사들이 좀 많이 딜레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어, R&D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저기를 만드는 네, 이유가 그러니까 좀 따로 시간을 빼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R&D 분야는 너무 많아요. 정책 자금 분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그 안내서 책자를 보면은 대략 1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안내하고 넘어가는데도 거의 13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R&D 분야는 워낙에 지금 또 분야들이 나눠져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냥, 큰 제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국형 뉴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래서 뉴딜 정책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대한민국, 네, 그리고 빅3, DNA, 소재 부품 장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1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업 주도형이 있고 협력형이 있어서 네,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그다음에 상용화 산학형 나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올해는 R&D가
기업 주도형 R&D, 협력형 R&D 쭉 이렇게 있고, 근데, 네. 보시면 뭐 수행 기업, 기업 주도형 R&D, 협력형 R&D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게, 실제 사업화를 하실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구 개발을 하실 분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조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또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예전에는 진짜 막 한 1, 20년 전? 네. 그때라고 하면은 솔직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R&D 이렇게 좀 지원하고 덤비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일단 우리가 회사가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실제 현물이든 현금이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20%에서 한 30%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 관련된 것들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출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실 게 아닌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20, 30%였는데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기술 개발 뭐 이쪽으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한 10% 정도대로 줄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바로 50% 정도 먼저 선지급이 되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수출 분야인데 수출도 일단은 수출 바우처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요 관련된 바우처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내수기업 관련된 거 수출 초보, 수출 유망, 수출 성장, 수출 강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외 규격 인증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수출하실 때 가장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규격 인증이거든요. 어떤 인증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6개월, 길게는 뭐 1, 2년 정도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내수, 지금까지 내수만 했었는데 앞으로 수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맞춰서 지원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바우처나 브랜드 K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해외 교육 인증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딱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 요거는 끝났거든요. 제가 앞에서 잠시만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요 부분 디지털 쪽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 뉴딜 환경 쪽 이쪽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그리고 고용 관련된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는 딱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원들을 받을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오늘 다룬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청년을 고용한다고 하면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에 900만 원씩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관련 분야를 맡기기 위해서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간접농업이
10만 원까지 포함해서 1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거의 어, 신입사원들 초봉에 초기 월급에 맞먹는 금액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에 관련된 분들도 대표님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회사가 크려면 고용을 해야 되고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음, 매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고용을 해? 네. 근데 그만큼 인력에 대한 고용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지 또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고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고용을 네, 가산점으로 아까 보셨던 정책 자금이라던가 다른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그러니까 뭐 우리 특화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실제로 포이타에서 연구소 인증을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벤처 기업까지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났다고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이런 인증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들은 준비한 거는 이게 좀 전체 내용을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내용 자체는 훨씬 방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0페이지가 넘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중진공 사이트라든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실제로 여기 정부기관 분들께서 해놓은 그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PT 관련된 자료들도 다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다 누구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아마 그거 영상 보시면은 네, 오히려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료들을 쭉 한 번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편집한 것도 필요하시면은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된 것도 평소에 이렇게 잘 찾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책자금 스스로 받기나 나홀로 연구소 설립하기, R&D 정책까지 요거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정책자금 스스로 받기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1, 2월, 3, 4월 정도 되면은 네, 정책자금 부분들이 예산이 거의 다 일단은 연초 예산은 소진이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전하실 분들은 네, 빨리 도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정책자금 스스로 받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남은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채팅이 올라가.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내용이 어려워서.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네,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인사하셨나요? 해야죠.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내용이 좀 네,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보셨거나 뭐 하셨던 분들은 쉬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뭐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오늘 내용들은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네, 각 분야별로 계속해서 좀 뽀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최대한 제가 쉽게 준비는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어렵죠. 네, 아무튼 사실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아무튼 최대한
조금 더 쉽게 다음번부터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